성수동의 겨울 저녁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칼바람에 흩날리던 그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반 팩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을 열 때마다 울리는 차임벨 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이곳은 30년 된 신발 공장을 개조한 프리미엄 카페였습니다. 녹슨 철제 기둥과 높은 천장, 곳곳에 남은 기계의 흔적들이 빈티지한 매력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는 이곳의 매니저입니다. 올해로 3년째 되었습니다. 청담동에서 성공한 카페 체인 어반 시리즈의 새로운 실험이었던 이곳은 개업 6개월 만에 MZ세대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샵어반 팩토리 샵성수 카페 샵감성 카페 해시태그가 매일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준호 씨, 이번 주말 매출이 또 신기록이에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준호 씨가 매니저님 되시고부터 달라졌어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내년에는 본사 승진도 기대해 볼 만했습니다. 벌써 몇몇 임원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오늘 마감 준비는 제가 할 테니 미나 씨는 먼저 퇴근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시계는 오후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시 마감까지 20분. 테이블을 정리하고 카운터를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현관 유리문 너머로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어깨와 등판에 하얀 칠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공구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곧 마감이에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 지훈이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화장실은 손님 전용입니다.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SNS 인증샷을 찍던 여자 손님 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여기 왜 이래? 이제 못 오겠다. 그러게. 분위기 완전 깨네. 인스타에 올라갈 뻔한 사진을 지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고 아늑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문에 기대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모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매니저님, 본사 규정상 업무 외 시간에는 지훈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할머니를 안내하는데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2층 사무실에서 강현우 대표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준호 씨, 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깐 올라옵시다. 사무실에서 나는 긴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장사하는지 알잖아요? 젊은 감각의 프리미엄 카페라고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이미지가 망가져요. 하지만 대표님 사람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 아래층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사무실을 뛰쳐나가 보니 할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압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응급처치 자세를 취했습니다.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할 줄이야. 김준호 씨, 당신 해고예요. 대표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 주워보니 명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수산업단지 이사장 김옥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직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중소 기업위원회 위원자. 순간 온 카페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구급차에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탔습니다. 뒤에서 대표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귓가를 스치는 겨울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막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병원 응급실은 한밤중임에도 분주했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혈압약을 제때 못 드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준호 씨? 뒤에서 누군가 날 불렀습니다. 건장한 슈트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네, 저는 성수산업단지 부이사장 박정민입니다.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성수산업단지 부이사장이라는 직함 외에도 새마을식품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신이 드시자마자 김 선생님 얘기부터 하셨습니다. 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사실 좀 놀라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여기 있습니다. 박정민 부이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셨고 내일 아침에 일반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분간 과로는 피하셔야. 아, 그거 큰일인데요. 부이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이 성수산업단지 구조조정 회의인데 그때 병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말어. 우리가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이미 침대에 반쯤 일어나 계셨습니다. 할머니 누우셔야.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누워만 있어서가 아니여. 할머니는 나를 빤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그 청년이구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미안해할 게 뭐가 있나. 고마워해야지. 정민아, 설 가져왔니? 부이사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청년. 자네 지금 일자리는 어쩌고? 아, 방금 해고됐습니다.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구먼. 우리 식당으로 오게. 네? 내가 성수동에서 구내식당을 좀 하는데 얼마 전부터 새로 한번 바꿔보자 싶었거든. 요즘 애들 취향에 맞게. 할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성수산업단지에는 3만 명의 근로자가 있고 그중 절반이 230대 젊은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네같이 젊은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네. 하지만 저는
식당 경험이 없는데요. 걱정 말게. 우리가 6개월간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국내 최고의 셰프한테 배울 기회도 줄 거네. 해외 연수요? 부이사장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일본의 이치란, 대만의 딘타이펑 같은 곳을 직접 보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성수동의 모든 구내 식당을 총괄하시게 될 거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중책을 아까 자네가 보여준 그 판단력과 인간미, 그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인연인 것 같네요. 부이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종종 변장을 하고 현장을 둘러보시곤 하거든요. 근로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그제서야 할머니의 작업복 차림이 이해됐습니다. 다들 돈이 되니까 잘 팔리니까 하는 걸세. 하지만 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반 팩토리 대표님이었습니다. 준호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다시 와주면 안 될까요? 연봉은 더 올려드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 해보겠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6개월 후 성수동의 봄. 사장님, 오늘도 대기 손님이 100명이 넘습니다. 성수회관이라는 이름의 이 구내 식당은 더 이상 평범한 공단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이곳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산업단지 한복판 30년 된 낡은 식당 건물은 이제 젊은 감각이 넘치는 푸드코트가 되었습니다. 녹슨 파이프는 인테리어 포인트가 됐고 고단한 작업장 근처에는 푹신한 쉼터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정말 구내식당이라고요? 믿기지가 않네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외부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수제 돈가스와 우삼겹 스테이크입니다. 가격은 7,000원이에요. 말도 안 돼.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평균 식대가 7,000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갑 사정에 맞추되 맛과 품격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야, 잘 돼가니? 할머니가 식당을 찾으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요. 무슨, 내가 뭐, 어이구. 저기 봐, 또 손님들 줄 섰네. 주방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 출신 박준영 셰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셰프님, 여기서는 왜 일하시기로 한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요리니까요. 하루 종일 고생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수회관의 성공은 산업단지 전체의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다른 구내 식당들도 하나 둘 변화하기 시작했고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준호 사장님, 어느 날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어반 팩토리의 지훈이었습니다. 아, 지훈 씨. 사실 그때 일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매니저님이 옳았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 지훈이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가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온 홀서빙 직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는 않았죠? 내가 다가가 쟁반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런 걸로 혼내지 않아요? 신입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모습을 본 지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네요. 어느덧 저녁 시간, 퇴근하는 근로자들이 하나 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부터 정장 차림의 회사원까지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최고야. 이제 다른 데는 못 가겠어. 그러게. 이런 데서 밥 먹으니까 직장인의 자부심이 생기네.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잘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야. 밥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자네가 그때 날 도와주길 참 잘했어. 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구원받은 거죠. 그날 밤 퇴근길에 옛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어반 팩토리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됐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민 부이사장이었습니다. 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2호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네? 어디로? 구로 디지털 단지요. 거기도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죠.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뿌옇고 흐렸지만 왠지 모르게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KBC 뉴스 스페셜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한 끼의 식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터뷰 중인 내 옆으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수회관은 이제 단순한 구내식당이 아닌 산업단지, 식당 혁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픈 1년 만에 구로 디지털 단지, 남대문 봉제 골목, 그리고 반월 공단까지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성수회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대기업에서 또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다. 이번에는 얼마죠? 500억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세요. 우리는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 정도면 우리가 하는 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어제 들어온 편지 보셨나요? 그것은 한 청소 노동자가 보낸 손편지였습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딸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자기 아빠 직장 자랑하더군요. 책상 위에는 비슷한 편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김준호 사장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우 전 어반 팩토리 대표였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저기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수동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업단지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장과 회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국에 쉰개 지점이 됐어요. 잘 됐구먼. 근데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난 이제 그만 물러나려고 해. 네? 갑자기 무슨... 나이가 나이인데다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성수산업단지 이사장직도 곧 사임할 거야.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는데. 저요? 하지만 저는...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자네는 돈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날 밤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의 쉼터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옥상 텃밭에서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고 저녁이면 많은 직원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사장님, 주방에서 일하는
최서연 씨가 올라왔습니다. 내일이 제 아들 첫 생일인데 케이크 만들어도 될까요? 여기서요. 그럼요. 도와드릴까요? 다음 날 우리는 옥상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주방 직원들, 홀 직원들, 그리고 청소하시는 이모님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런 곳에서 첫 생일 파티를 하다니 꿈만 같네요. 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이었습니다. 김준호 이사장님,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르네상스라고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옥상에서는 노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먹을 것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한마디, 밥심으로 세상을 바꾸자. 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더 이상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박정민 부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 과로가 쌓이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지난 3개월간 전국의 낙후된 산업단지를 순회하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당당하시던 그분이 이렇게 작아 보이실 줄이야. 김 이사장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서류 가방 좀.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업단지를 돌아다니며 기록한 메모였습니다. 창원공단 젊은이들 떠나가는 중, 문화시설 전무, 식당가 황폐화, 구미산단 외국인 노동자 절반 이상, 그들을 위한 시설 필요, 시화공단 여성 근로자 증가, 안전시설 시급. 이게 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야.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세요. 아니, 시간이 없어.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인 이곳들이 죽어가고 있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해줘. 네? 성수회관이 보여준 변화. 이제는 더 큰 꿈을 꿔야 할 때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현장을 다니실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는 할머니의 수첩을 들고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에서는 옛 공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구미에서는 다문화 푸드코트를 열었고, 시와 공단에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준호 이사장님, 어느 날 한 외국인 근로자가 내게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향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구미 푸드코트에서는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출신 조리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한국 근로자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글로벌 기업이네요. 현장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산업단지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로 성수회관이 선정됐습니다. 김 이사장님, 전국 산업단지의 표준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찾아왔다. 장관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웃만을 위한 프랜차이즈화는 안 됩니다. 각 지역의 특색과 근로자들의 필요를 우선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성수회관의 진정한 가치니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전국에 100개 지점이 됐어요.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몇 개지? 1200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야. 새로운 꿈이요? 그래, 단순한 식당이 아닌 산업단지 전체를 변화시키는 꿈 말이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에 오르고 있을 시간. 그들에게 이제 일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이번 산업단지 혁신도시 프로젝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수 디스트릭트 김준호 회장님, 무대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큰 스크린에는 과거와 현재의 성수동 사진이 교차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공장 굴뚝은 옥상 정원으로, 좁은 골목길은 문화의 거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 그릇의 식사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도시를 바꾸고 있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는 94세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장지대라고 부르며 외면했던 이곳을 혁신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제 성수동은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됐죠. 스크린에는 다채로운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옛 공장을 개조한 스타트업 입주 공간, 예술가들의 작업실,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센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성수회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와 사장님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분이나 정장을 입은 분이나 모두가 이 도시의 주인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서연 씨는 이제 성수 키친의 총괄 매니저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스타트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으셨죠. 식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매개체이자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할머니가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준호야. 네, 할머니. 10년 전 그날 밤 내가 나를 도와준 그 순간을 기억하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 난 그저 화장실이 급했을 뿐인데.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부산 산업단지에서 노조와 경영진이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왜 큰일인가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꿈꿔왔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그래, 우리 성수회관으로 가자. 카페였던 그 자리는 이제 성수회관 본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나. 이제 겨우 시작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밥심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자꾸나. 따뜻한 저녁 노을 속에서 성수동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 정장 차림의 회사원, 앞치마를 두른 가게 주인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구분짓지 않았다. 모두가 이 도시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으니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용기를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